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물리화학 1 제1장 제2강입니다. 오늘은 제0차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하고 압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부피는 주어진 공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체 상태, 이상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또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압력, 온도, 부피 사이의 관계식, 그 상태 방정식을 실제 기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 기체를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까지 오늘 강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립해야 될 개념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열적 상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 또는 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계가 있고 또 다른 계가 있어서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해요. 그런데 그 접촉이 열적 접촉입니다. 열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의 경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경계가 열의 출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적 접촉을 통해서 온도가 어떤 것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온도라는 개념을 정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상태가 열적으로 높은 상태, 열적 상태가 낮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열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열적으로 낮은 상태로 열이 흘러내려간다, 전달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두 상태가 열적으로 같을 때, 두 상태가 열적 평형을 이룰 때 더 이상 열적인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thermal contact에 의해서, 열적 접촉에 의해서, 이거 조금 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열적 접촉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여기서 이미 템퍼러처를 정했는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전달돼서 thermal state가 같아질 때까지 이런 말하자면 thermal state가 같아질 때까지 그 변화가 일어나고, thermal state가 일단 같아지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열적 평형 thermal equilibrium을 이룬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으면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연력학 제0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 A가 있어요. 시스템 A, 계 A와 계 C가, 계 A가 있고 계 C가 있는데 이 두 계가 A와 C가 서로 열적 평형을 이룹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thermal contact에 의해서 만약에 온도차가 있었으면 이제 극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다음에 계 B와 계 C가 또 열적 평형을 이룹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은 뭐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A와 C가 이제 열적 접촉을 이루게 되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열적 평형을 이룬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B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룰 때 A와 B도 마찬가지로 열적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은 열적 평형을 이룬 그 열적 평형을 이룰 때 그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 상태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그 열적 평형을 나타내는 상태 함수, 즉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무엇이냐? 온도는 열적 평형을 계의 상태 함수다. 열적 평형을 나타내는 계의 상태 함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0법칙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0법칙으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를 정의했으면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 척도가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뭐 온도계를 사용하니까 뭐 여기가 지금 이 방은 대충 한 25도 아주 쾌적합니다. 25도 섭씨로 25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섭씨로 25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온도 척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척도하게 되면 물론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같이 제0법칙에서 어떤 계의 어떤 이 방향방의 온도를 알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 온도 척도를 알 수 있게끔 다른 계, 우리가 이미 온도에 눈금을 매겨놓은 그 온도계를 갖다 놓고 얼마를 가르치는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도 척도를 하려면 대상 계가 있고 또 다른 계를 접촉을 해서 열적 평형을 이룰 때 이 계가 온도계로 사용한 계가 얼마의 지표를 주는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우리가 물론 온도계는 나중에 나온 거겠지만 샤르하고 게이리 이삭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샤리나 게이리사 이런 사람들이 일단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면 그 기체의 부피가 따라서 변한다. 비례적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온도에 비례해서 기체의 부피가 뭐 팽창을 한다든지 자, 이런 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있는데 다른 개를 갖다 놓고 이 개의 부피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부피가 많이 변했으면 이것과 평형을 이룰 때 그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도계로 사용하는 개도 이것의 온도를 알고 싶은데 이것에 이제 접촉을 시켜서 이 사용하는 이 개도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이 따라서 그 온도 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뭐 낮은 온도에서 많이 팽창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이 팽창하는 것이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균일하게 이 개를 온도계로 사용한 개의 개의 특별한 성질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균일하게 척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그 물질을 찾아야 되죠. 기체가 비교적 그래도 온도에 따라서 그 변화가 부피 변화가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샤리나 게리사 이런 사람들의 그 발견 온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변화하는 부피를 사용해서 온도 척도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P하고 V하고 다이어그램이 있죠. PV 다이어그램인데 그래서 보면 온도가 시타 1일 때, 시타 2일 때, 시타 3일 때 자, 이렇게 따라서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을 때 높을 때 더 높을 때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렇게 여기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이 일정할 때 보면 온도가 시타 1일 때, 시타 2일 때, 시타 3일 때 이렇게 부피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늘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한 것은 압력과 부피, 곱이 일정하게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P와 V의 곱이 시타 1에 대한 것이 있고 P와 V의 곱이 일정한 값이 시타 2에 대한 것이 있고 P와 V의 곱이 시타 3에 대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PV의 곱으로서 어떤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2V2 지금 2와 1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는데 P2V2와 P1V1의 B가 온도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함수적인 게 어떤 것이냐 보면 P2V2의 B를 나타내는 게 T2, T1 온도의 B가 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온도 스케일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온도 스케일을 정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면 한쪽으로 2의 함수, 1의 함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뭐가 나오냐면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T분의 P가 일정하다 하는 걸 가지고 자, 이런 관계식을 얻는데 일정하니까 이 물질의 양에 따라서는 이제 달라지겠지만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수, 비례 상수를 물질의 양과 합쳐서 비례 상수에 따라서 이 T분의 PV 값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와 V가 P와 V와 T의 관계식이 되죠. 자, 그래서 그 T나 온도나 P나 압력이나 V나 부피나 이게 연력학적 성질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상태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태 함수 값 사이에 관계식이 됩니다. 상태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상태 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the equation of state 상태 방정식인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온도계를 정의할 수 있는 기체 그것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의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게 됐습니다. 이 상태 방정식에 따라서 무엇을 T를 온도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열적인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를 사용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이렇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통 이상기체가 없어요. 이상기체를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상기체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얘기죠. 그렇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그래도 이상기체의 조건을 잘 만족시킬 수 있냐면 온도와 압력과 뭐 부피 조건에서는 부피가 일단 커야 돼요. 부피가 크려면 압력이 낮아야 되죠. 네. 그래서 낮은 압력이 될 때 우리 거기서 온도를 정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압력 구간에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하고 기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실제 우리가 다루는 기체들이 이상성을 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낮게 갈 때 아까 우리 관계식을 V는 여기서 몰당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먼저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이상기체 여러분들은 PV는 nRT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T는 어떻게 됐어요? nR분의 PV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n분의 V를 우리가 V 바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T는 nR분의 PV가 돼요. 그래서 P가 압력이 0으로 갈 때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바를 그런데 압력이 우리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낮은 압력이 될 때 그래서 P1이나 P2나 다 낮은 압력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P2가 압력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작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P1이나 P2는 압력이 낮은데 그 낮은 압력에서 우리가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피를 측정하고 압력값은 주어져 있고 기체 상수니까 온도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섭씨로 0도인데 이게 좀 섭씨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섭씨로 0도인데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를 우리가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면 샤리나 게이리스하게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온도가 섭씨 온도로 1도 변할 때 1도가 상승하면 0도씨 다시 말해서 섭씨 0도 때 부피에 273.15분의 1씩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여기 온도에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또 여기 온도에 273분의 1씩 증가합니다. 압력이 P1일 때 압력이 P2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가 작았으니까 증가하는 기울기도 작죠. 여기가 높으면 기울기가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온도를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273분의 1씩 1도 내려갈 때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273.15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15가 되면 부피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체를 우리가 정했을 때 자체 부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한꺼번에 다 응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온도를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간이 부피 자체가 네거티브 개념이 없어요. 부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정의 자체가 포지티브 양의 수만 갖는 거니까 음수는 갈 수가 없죠. 부피가. 그래서 부피가 0이 될 때 더 밑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0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0K, OK가 아닙니다. 0K.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이걸 우리가 이 K로 정의했는 단위가 K고 단위가 우리가 이름해요. 켈빈입니다. 켈빈인데 대문자 K로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다 써도 돼요. 켈빈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다른 점이 보통 여기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센티그레이드 섭씨로 할 때는 요 디그리 사인 도를 붙여요. 도하고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K에 대해서는 디그리 사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좀 다른 점이고, 자, 그래서 섭씨 온도하고 이 켈빈 스케일 절대 온도하고의 이제 관계식은 섭씨 온도는 여기가 0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73.15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관계식은 그
절대 온도가 되려면 섭씨 온도에다 273.15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섭씨 온도를 구하려면 절대 온도에서 273.15를 빼주면 이런 관계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도 사이의 간격은 절대 온도나 섭씨 온도나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0K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연력학 제3법칙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한 횟수의 유한번 시행에 의해서 자꾸 온도를 내려갈 때 유한번, 무한하게 하면 모르지만 유한번 시행에 의해서 절대 0K에 도달할 수 없다. 이제 이것이 연력학 제3법칙인데, 아무튼 우리가 0K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기에서, 물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온도를 하나 정해요. 거기를. 그게 뭐냐면 273.16K. 그것이 물의 삼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의 삼중점은 물에 액체가 있고 고체인 얼음이 있고 또 기체인 수증기가 공존하는 열적 평형을 이루는 그 점을 우리가 물의 삼중점이라고 해요. 여기 공기가 없습니다. 순수한 물만 있을 때 단일 화학종 하나, 스피시스가 하나고 스테이트가, 페이스가 셋인 그런 것을 우리가 온도가, 그러니까 거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273.16K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공존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왔어요. 대기압이 되게 되면은 물과 얼음이 공존하는, 즉 얼음이 녹는 점 또는 물이 어는 점, 그게 273.15K가 됩니다. 0.01K 차이가 나죠. 삼중점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수증기가 없어지고 공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대기압이 되면은 대기가 물에 녹게 됩니다. 녹아서 용액이 되니까, 용액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물리학에서 여기서 빙점 강화가 일어나죠. 증기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 0.40%, 0.004K 낮아져요. 그리고 압력이 아까 제 생각엔 한 320 파스칼 정도 됐을 텐데, 물의 삼중점 책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1기압이 되니까 1기압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101 10만 1325 파스칼이거든요. 자, 그 정도 10만 파스칼 증가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증가가 되니까 그 압력이 높아져서 어는 점이 강화가 돼요. 또 그것 때문에 0.006K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의 정상 그 어는 점, 다시 말해서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이 또는 얼음이 녹는 점이 273.15K가 되고, 또 1기압에서 물의 끓는 점은 373.12K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백등분한 게 셀시우스 섭씨 온도고, 또 파렌하이트로 가게 되면, 화씨 온도로 가게 되면 물의 어는 점을 32F 도 F, 그리고 물의 끓는 점을 212도 F로 정해서 180등분한 게 우리가 화씨 온도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온도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고, 압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력은요, 일단 대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기가 한 지표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지구 중력장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기까지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km의 공기들이 누르겠죠. 중력장에서 중력이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mg로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이제 누르는 힘이 생기죠. 자, 그 누르는 힘이 단위 면적당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림에 위에 그림 보게 되면 이 수은이 있고 수은의 표면에 이렇게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의 표면에 압력을 주는데, 이거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수은의 표면 색깔도 좀 파란색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수은 표면에 압력을 주는데, 자, 우리가 진공을 만들어서 관을 만들고 끝을 막아서 수은을 다 채워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공기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같이 세우면 대기 압력을 미치고, 이것도 이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데 원래 여기가 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밀어주는 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이 미치고, 그 대기압이 수은 표면에 계속 압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너무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약간
여기 표면에 압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은이 내려오다가 이 압력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죠. 그래서 이만큼의 수은 기둥이 이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이 대기압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압을 이 수은 기둥의 높이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여기 들어있는 수은의 양이 여기 누르는 힘으로 그 질량에 의해서 대기압이 측정이 되죠. 자, 우리가 보통 압력은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 A에 뭐래요? H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곱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나눠주겠죠. 그럼 요 A 곱하기 H, 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를 V분의 H로 쓴 겁니다. 뭐 이렇게 별로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V분의 M이 뭡니까? 요것이 로, 다시 말해서 밀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되기 때문에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가 우리가 압력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섭씨 영도 1atm 1기압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가 됐냐 하면은 76cm. 이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재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이걸 재인 겁니다. 그래서 재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좀 정확한가? 9.80665 m per sec square. 그리고 수은의 밀도는 아까 말한 기압 1기압과 섭씨 1기압 섭씨 0도에서 13.5951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미터 3승. 세제곱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MKS SI 유니트를 쓰거든요. 그러면 압력도 SI 유니트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76cm인데 이거는 0.76m로 SI 유니트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1AT 하면 여기서 보니까 rho G H 해서 계산을 하고 숫자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 있고요. 미터가 3승이 밑에 있었고 미터가 위에 있었고 세크 스퀘어가 밑에 있었고 미터가 있죠. 자, 그러면 미터가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저기 미터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스퀘어가 남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되는데 포스가 있었잖아요. 이 포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터 미터 퍼 세크 스퀘어가 가속도고 그리고 여기다가 질량이 곱해지니까 킬로그램이 되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스퀘어. 이게 가속도였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시 그러면 이 미터 중에서 하나만 지우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좀 메시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킬로그램 여기 미터에 3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터가 있고 세크 스퀘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터가 하나 있죠. 자,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세크 스퀘어가 요것이 우리가 포스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터 하나 지워주면 여기 2가 되고 이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미터 제곱분의 포스. 이것이 포스가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세크 스퀘어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게 포스 퍼 미터 스퀘어.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스칼이란 단위가 SI 유니트입니다. 지저분해져서. 자, 그래서 원래 강의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칠판에다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포스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스퀘어 이게 단위가 뉴턴이거든요. 뉴턴이고 미터 스퀘어분의 뉴턴을 우리가 파스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 숫자 이 숫자 다 곱해서 나온 숫자가 101325 그리고 101325 뉴턴 퍼 미터 스퀘어인데 101325 파스칼. 근데 이 파스칼이 지금 101,325예요. 101,325 파스칼. 괜찮은 겁니다. 좋은 답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정합니다. 그래서 10의 5승 파스칼을 이거를 1바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1바로 정의를 하게 되니까 이게
10만 파스칼이 1바가 되니까 여기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1.01325 파스칼이 바가 우리가 1기압 1ATM과 동가를 갖는 SI 유니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1ATM이 10만 1325 파스칼 또 1.01325 바 거의 1ATM하고 그러니까 1ATM하고 1바하고 같죠. 어느 쪽이 커요? 이쪽이 크죠. 이게 1.01325니까 1바보단 1ATM이 큽니다. 그래서 1바는 0.987 ATM 이렇게 관계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니까 우리가 지금 프레셔를 이제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으로서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1파스칼이 이제 여기 쭉 되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ATM이 760 토리첼리는 밀리미터로 나타낸 거예요. 아까 센티미터로 76cm였는데 밀리미터 HG를 우리가 토리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 온도였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만큼의 10135 파스칼 또는 이거 그렇죠.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나타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들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1ATM이 PSI로 그러니까 미국에선 주로 압력 단위를 PSI로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타이어 같은데 압력 얼마나 공기압을 할 거냐 할 때 뭐 보통 승용차 요새는 32 PSI 이렇게 뭐 차문 같은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1ATM이 14.696 PSI예요. 그러니까 15 PSI 정도가 1ATM이 된다. 1기압이 한 15 PSI 된다. 이 정도 정확하게 하시려면 14.696 PSI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P가 있었고 V가 있었고 V 바로 하면 T가 있었는데 이게 가스 컨스탄트가 이게 이제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스 컨스탄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스 컨스탄트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물론 이제 V 바는 그 n분의 V가 V 바였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라면 물론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보다도 이제 압력이 낮게 해서 측정을 해서 온도, 압력과 부피 측정을 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낮은 온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통 1기압에서 그리고 273.15K 0도씨에서 기체의 부피, 압력 그리고 온도를 여기다 대입하면 1몰에 대해서 1ATM에 207.15 때 측정된 부피가 22.414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리터가 여기 오고 ATM 여기 있고 그 분모에 몰K가 있죠. 이것이 단위가 돼서 상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넘버 숫자 0.08205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상기체가 없으니까 실제 기체를 가급적이면 이상기체로 가정할 수 있을 때를 해서 얻어낸 22.414리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체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 개발을 했어요. 고안을 했어요. 뭐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1986년도에 알곤에서 음속, 스피드 오브 사운드 측정을 해서 R과의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해서 얻어낸 넘버가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것은 이제 0.082로 나타내면 이렇게 0.080205 아까 8이었는데 지금은 보일 거예요. 8이었는데 7로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줄로 표시를 했는데 이 리터 ATM이 단위가 이게 부피하고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V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P는 포스를 에어리아로 나눈 거죠. 그러면 에어리아하고 부피하고 사이의 관계가 A분의 V는 우리가 디스턴스거든요. L이 거리가 되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우리가 부피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L이 남고 포스 곱하기 거리가 되죠. 이게 뭡니까? 워크잖아요. 워크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리터 ATM이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유닛을 가지니까 줄을 쓸 수가 있죠. 그 환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0.082057인데 이 기체 상수는 줄로 하면 8.31451 또 1.98722 이건 이제 칼로리는 1칼로리라고 하는 열량이 4.184 줄이 되기 때문에 그 등가식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 값을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무엇을 요구하냐, 어떻게 이제 값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칼로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해야만 되죠. 그 다음에 리터 ATM 단위로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단위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루어서 물성을, 물리적인 성질을 측정하는 것은 실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상기체였으면 아까 관계식이 T분의 P V 바가 RT였죠. 아니 R이었죠. 죄송합니다. 이게 R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P V 바가 RT 이런 관계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상기체였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것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G로 나타나는 이 값을 compressibility factor라고 그래요. 자, compressibility factor가 1이면 이게 이상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2하고 O2에 대해서 이 compressibility factor를 압력에 대해서 200, 400, 600, 800, 1000 반대 대충 기압이에요. 그래서 200기압, 400기압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플러스를 했는데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갖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산소의 경우에는 네거티브로 됐다가 올라가고 질소의 경우는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모든 기체,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거동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플러스를 해봤는데 쭉.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걸 우리가 관찰하냐면은 플러스를 했는데 아까 질소가 298점 이렇게니까 아까 쭉 올라간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50도, 0도, 100도, 300도에 대해서 이렇게 각 온도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에 대해서도 온도가 낮으니까 이 네거티브 질소 미니마가 최소점이 나타나요. 그 최소점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게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죠. 근데 언제 더 많이,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적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줄어들까요? 온도가 낮을 때 부피가 적죠. 그래서 낮아질 때 부피가 더 적어지는데 이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니까 압축하기가 쉬워져요. 쉬워지니까 분모가 RT분의 PV로 우리가 RT분의 PV로 바로 되니까 P가 더 그 컴프레션이 부피를 더 많이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컴프레션을 더 많이 압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값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시빌리티 팩터가 이렇게 온도가 낮을 때 네거티브한 점이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컴프레시빌리티 팩터를 기체 자체 부피가 있고 또 기체 인력이 있어서 부피만큼을 제외하고 압축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으면 이상기체처럼 거동할 수 있는 온도가 생겨요. 자, 그걸 나중에 우리가 보일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체의 거동을 살펴봤고 이런 실제 기체의 거동을 PV는 nRT 이렇게 나타내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잘 나타낼 수가 없죠. 그걸로 나타내면 이렇게 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 직선이 지금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나타납니다. 그럼 곡선이 나타나는 경우의 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냐면은 함수, 급수 전개를 해서 다룰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크롤린 시리즈, 테일러 시리즈 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F가 있으면 그러니까 함수 F가 있으면 fx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매크롤린 시리즈. 그럼 F0 플러스 F 프라임 0 x 플러스 F 더블 프라임 x의 제곱인데 여기는 2 팩토리얼 분의 1이 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함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1901년
카멀링오네가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V4분의 1에 아까 X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급수 전개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항이 되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첫 항은 상수니까 1이고 두 번째 항이 세컨 항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컨 비리얼 B를 여기서 세컨 비리얼 컨스탄트, C를 third burial const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비리알이란 말은 여기서 말한 대로 라틴어에서의 포스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second burial constant는 이 분자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계산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C, 이거 B, C는 세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H2, He, 헬륨, 질소, 산소, argon, 카본에 대해서 second burial, third burial constant를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스탄트에서 이러한 기체들의 실제적인 거동을 잘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식이잖아요. P와 V와 T의 관계식.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V4분의 1로 하지 말고 압력으로 나타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변환을 시켜놓은 것이 압력 단위로 놨을 때 B', C'. 이것도 역시 second burial, third burial constant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일 템퍼러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곡선상에서 보면은 대충 어떤 온도에서 그 기체 자체 분자의 부피가 있고 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기체적인 거동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반대 발수 방정식이 그거를 잘 나타내서 좀 더 간단한 식을 유도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은 그 비리얼 컨스턴트 B가 0이 되는 온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비리얼 봤을 때 P V 바 RT분의 이 compressibility 팩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1 플러스 비리얼 컨스턴트 B가 있었고 V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C가 있었고 V 바의 큐브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0으로 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0으로 하는 점이 있는데 그런 온도가 되면 그 두 번째 항이 제일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체처럼 그게 0이니까 실제로 G가 1 플러스 이게 항이 없고 플러스 V 바 제곱분의 C는 그렇게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거의 1처럼 되는 이상기체처럼 되는 그런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B 값이 0인 온도가 있는데 그 B 값이 0인 온도를 우리가 보일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일 템퍼러처가 되면은 한동안 실제로 그 이상기체처럼 그 거동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 템퍼러처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그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거의 이상기체처럼 거동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값이 여기서 플러스로 되면 이제 이 G 값이 플러스로 디비에이트를 할 거고 상당히 이제 압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디비에이트 할 거다. 이제 그런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